최근에 그 상승적인 분위기를 보고 정원호 구청장 측에서는 굉장히 고무돼 있을 것 같거든요, 유현우 기자. 그러니까 일단 좀, 그러니까 인지도가 뭐, 이제 일단 아까 인지도 부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랑 점점 그 행정 부분에서 많이 서로 대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좀 그 성수동 얘기밖에 좀 못 드리긴 해가지고, 그러니까 반지하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었는데, 반지하가 이제 얘기가 좀 갑자기 대두가 된 거는 2022년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서울 지역에 폭우가 굉장히 기습적으로 와서 실제로 이제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시민분들이 좀 돌아가신 경우 그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이후에 서울시에서 이제 반지하 전수조사를 이제 하겠다고 했었어요. 네. 그리고 반지하를 거의 이제 퇴출시키겠다. 근데 사실 현장에서는 또 이제 뭐 주거 빈곤이나 이제 그런 굉장히 좀 이게 주거 여건이 안 좋은 그런 빈곤 주거 형태를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저게 되게 현실이랑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사실 되게 음.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뭐 그 그냥 진짜 반지하에 있는 주택을 갑자기 뭐 지상으로 다 올려버릴 수도 없고 이거를 뭐 일거에 없앨 수도 없을 뿐더러 사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주거비라는 현실적인 그런 여건 때문에 그런 주거 형태를 선택을 한 건데 그래서 성동구에서는 좀 약간 대비가 됐던 거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되 이거 당장 뭐 퇴출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좀 타겟팅을 해서 주거 여건을 개선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이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뭐 빛이 안 드는 게 너무 문제다. 그러면은 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할 수 있게 하나하나 진단을 해서 개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물막이판을 설치하면은 외관이 안 좋아서 집주인들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 집주인들이랑 뭐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고 설득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 나간다든지 음. 그냥 이렇게 좀 선언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좀 더 약간 정밀하게 이렇게 개선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한강버스 때문에 지금 많이 지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또 이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지금 마을버스 문제랑 같이 엮여서 사실 굉장히 시민의 발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모세혈관처럼 곳곳에 퍼져 있는 이 마을버스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정원호 구청장의 성동구는 그 마을버스 활용 측면에서 좀 대비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필수 노동자 보호 조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필수 노동자 중에 하나로 마을버스 기사를 아, 포함을 시켰다고 넣어놨구나. 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 이제 필수 노동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하거나 혹은 뭐 이제 좀 더 그 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좀 지원을 한다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 진짜로 좀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좀 더 원활하게 음. 이동을 할 때 어떤 게 좀 중요한가라는 거를 아까도 이제 뭐 그런 민원이나 이런 문자를 다 일일이 대응한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언급을 했는데 아마 이제 그런 게 없었다면 사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말이 좀 길어지는데 일단 그래서 되게 이제 일위계를 했으니까 당연히 고무되어 있을 것 같다고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제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정에 좀 진심을 다해서 임한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와서 좀 빛을 발하고 인정을 받는구나. 이런 네. 거는 있지만 조금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선거가 좀 남기는 많이 했잖아요. 남았죠, 지금. 많이 네. 남았고 그리고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후보를 정리해야 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있고 그래서 너무 일찍 떴을 때 이게 혹시 떴다가 갑자기 후속 이슈 없이 아, 질 수 내려가게 있다. 되면 아 그렇지 약간 좀 인지도가 낮았으니까 뭐 저렇게 한번 반짝했다가 원래 그런 거지 이렇게 되면 사실 되게 안 좋은 전개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면서 당장은 지금 너무 이렇고 이런 거에 고무되지 말고 일단은 기본기로 좀 가자. 좀 하던 대로 계속 좀 가자. 네, 음. 이런 스탠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네. 기본기를 강조하는 측면이 충분히 10분 이해가 되는 음.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위 상승이 급상승이기 때문에 음. 최근에 보면은 종묘합 개발을 두고도 여야가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정원호 구청장도 한마디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을 저격하는 글을 또 올렸는데 그 내용 취지가 이제 건물 재개발 높이 제한 완화가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취소를 감수할 만큼 이익이 크냐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이 또 어떤 인터뷰에서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평가해 달라고 했더니 오랜 시간 열심히 하셨다. 고생 많으셨죠. 이렇게 말을 한 재밌네. 거예요. 이거는 대놓고 선전포고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뭐,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사실 대선 주자급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원호 구청장하고 오세훈 시장이 1대1 구도가 되면은 사실 정원호 구청장의 체급이나 인지도가 올라가니까 정원호 구청장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니까 나쁘지 않지 않나. 그래서 이런 전략을 계속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도 뭐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 뭐 훌륭한 분이다. 뭐 네. 다만 뭐 혹시 뭐 접근이 될지도 모르는데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아 나야 뭐 상대편이 뭐 정원호 구청장이 되면 좋아라는 그런 만용인 땡큐.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더 두 분이서 하게 될지는 근데 네. 하더라도 아마 행정적인 부분에서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정치적인 것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정원호 구청장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이재명 닮은 꼴이다. 포스트 이재명이다. 이런 주목을 받으면서인 것 같긴 한데 두 분 다 워크홀릭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이 없을 정도로 네. 공통점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저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워커홀릭 이런 이미지를 구가를 하고 계시는데 당대표 시절이던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원래 당대표 때 이재명 대통령 그 유튜브 많이 라이브 많이 하셨잖아요. 라이브 할 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 근데 뭐 수도권에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단체장들 많다. 뭐 서울 성동구의 정원훈 구청장은 진짜 잘한다. 내가 봐도 정말 잘하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 또 칭찬도 하시면서 나도 한때 성남시장 할 때 잘했다는 소리 듣긴 했는데 뭐 그때보다 더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전에 작년 6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정원호 구청장을 자치분권 분야의 특별보좌역으로 임명을 했고 그리고 2022년 그 더 전에 2022년 7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당대표 경선 나가기 전에 또 성동구를 비공개 방문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뭐 행정이나 실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원호 구청장은 또 정원호 구청장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일 때 그러니까 일부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좀 독과점 문제가 있다라면서 이제 공공 배달 서비스를 시행을 했는데 이거를 경기도 외 지역에서 성동구가 처음으로 먼저 도입을 하는 식으로 또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약간 좀 호응하는 그런 행정에 있어서는 좀 그런 게 있고 2019년에는 당시 이제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됐는데 당시 서울 지역의 그 기초단체장들이랑 같이 대법원에 그 무효를 탄원하는 그랬군요. 탄원서를 또 네. 제출했었다고 합니다. 네. 야, 그런 그 역사가 있는지까지는 잘 몰랐는데 이번 주에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게 있었는데 그 자리에도 정원호 구청장이 함께했고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일에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정원호 구청장에 대한 마음이 정말로 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평가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대통령실에 파견을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성동구청은 공무원을 발탁해서 대통령실에 배출하기도 한 자치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구청장의 일솜씨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이런 인사가 있었겠느냐라는 게 중평인 것 같은 상황이기도 한 거고 그 결국은 이제 요렇게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포스트 이재명이라는 환호 속에서 서울시장 출마가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데 또 본인은 약간 좀 보면은 뭐 주저하는 듯한 말하기를 하면서 아직 고민 중이다 이런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그 지금 정원호 구청장이 3선 연임으로 당선이 됐을 때 그때 사실 되게 스코어가 좋았잖아요. 왜냐하면 당시 이제 뭐 교차 투표라고 해서 오세훈 시장 찍고 그런데 또 정원호 구청장 찍고 이런 유권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시 사실 서울 지역에서 8개밖에 자리밖에 민주당이 지키지 못했는데 대선 직후였기 때문에 대선 직후였기 때문에 25개 자치구 중에 8개구만 민주당에서 가져갔는데 되게 정말 좋은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이카루스의 날개를 아느냐 주연에.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이런 성공에 도취가 되고 너무 이렇게 막 자신감이 이렇게 막 넘쳐났을 때 이제 그때 오히려 굉장히 추락을 할 수 있는 그런 항상 그런 위험이 조심성을 상존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서는 뭐 사리는 편이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너무 일찍 정치에 또 끌려가면 사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인지도를 체감을 하는 게 안 먹던 욕을 먹기 시작하면서 인지도 체감을 하신다고 안 하더라고요. 먹던 욕을 먹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많이 알려지게 되면
사실 뭐 과거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말 가지고도 누가 시비를 걸고. 그쵸. 예를 들면 지금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정원호 구청장을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어떤 유명세를 치르게 하는 그런 재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정치적인 거에 너무나 일찍 끌려가면서 오히려 좀 소진되거나 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근데 사실은 저는 정원호 구청장을 직접 이렇게 인터뷰해 본 사람으로서 가까이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일을 잘하는 머리는 당연히 닮아 있고 둘 다 워커홀릭이라는 것도 동의를 하는 건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말하는 게 너무 달라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자체장을 할 때도 보면은 모든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는 타입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렇죠. 정원호 구청장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말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편이에요. 머릿속에 그 어휘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를 굉장히 자로잰 듯하게 답하는 스타일이에요, 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실수는 없는데 대중적인 정치인이 되고 더 큰 정치인이 되려고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면모가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접한 정원호 구청장은 그런 부분이 아직은 좀 부족해 보인다. 그게 본질적인 성향이라면 고칠 수는 없겠는데 적어도 서울시장에 도전을 하려고 하고 더 큰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가려고 하면은 그런 뭔가 사람들에게 소구하는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매력 포인트가 너무 신중성에 가려진다. 그런 부분이 드는 거고 그런 반면에 또 이제 초심 이런 얘기 하셨지만은 정원호 총장 얘기 들어봤더니 그 2014년에 선거하면서 처음 실었던 슬로건을 삼선하는 내내 썼대요. 그게 뭐냐면 늘 곁에서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변하지 않는 캐릭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 자리에 맞게 사람을 바꿔가면서 옷을 바꿔 입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구청장을 좋아하는 건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정원호 같은 사람은 내가 가지 못한 장점을 가졌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지 나를 닮아서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결과값은 일을 잘해서 좋아한다고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일을 추진하는 방식은 둘이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 의지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처럼 적기에 옷을 갈아입고 적절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되게 권력 의지를 보여준 건데 지금 사실 성동구 저도 취재를 가봤는데 이게 사실 구청 취재는 좀 되게 재밌는 게 이 굉장히 취재 세팅을 세밀하게 해주세요. 굉장히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 좋은 건데요, 사실은 되게 안 좋은 건데 상상력을 제약하지. 거의 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는 배려인데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주민을 만나서 오늘 뭐에 대해서 물어봐서 어떤 인터뷰를 할지 하고 동선도 너무나 세심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 뭐 물론 이제 굉장히 구정 홍보라는 게 중앙 정치에 비해서 홍보 기회가 적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세심하게 설계하시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걸 감안을 하더라도 당시에 이제 저도 그때 반지하를 좀 보러 갔었어요. 사실은 그랬구나. 반지하가 어떻게 개선됐는지를 보러 다녔는데 너무나 이제 많이 다니는 길인 것처럼 바로바로 위치를 딱딱 찍어서 이제 알고 그 구청장을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그냥 뭐 이렇게 다 엄청 이렇게 구청장을 좋아하는 것이 이런 게 그냥 진짜 10년 가까이 이런 풍경이 이어져 왔겠구나 하는 생각은 좀 들었는데 서울 시민을 상대로 했을 때는 모두가 그렇게 정말 이렇게 아이돌을 만난 것처럼 또 좋아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네. 앞으로 진짜 좀 강단있는 한 방을 좀 보여주셔야 하는 게 아닐까. 더군다나 상대가 어쨌든 간에 노회한 관록의 오세훈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두 분이 뭐 토론을 한다거나 혹은 장외에서 만나서 이렇게 의견 충돌을 빚었을 때 사실은 그런 중앙정치에 더 익숙한 건 오세훈 시장일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오세훈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갖추지 못한 면모들을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보강하지 않으면 사실은 선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